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프로토 승부식 17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경기 현미경 분석과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승무패 경기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현미경 분석에서 프리미어리그를 다뤄드리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감각 유지 차원에서 프리미어리그 6경기 현미경 분석을 들고 왔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일반 승무패 접근뿐만 아니라 핸디캡과 언더오버 투트랙 접근을 통해서 적중에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풋볼살롱의 모든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동영상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이 합류를 해주고 계시고 있고,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특히 프로토 부분에서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픽과 자료를 공유를 하시고 있고, 풋볼살롱 역시 느낌이 오는 픽들을 조합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실 경우에는 승무패뿐만 아니라 축구 프로토 관련 다양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혜택을 살펴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빠르게 현미경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번리와 레스터 경기이고, 프로토 번호 138번부터 140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번리와 레스터 경기는 조금 이변이 나올 것 같은데, 번리의 플러스 1 핸디슨과 2.5 언더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리가 직전 토트넘에게 0대4로 완패를 당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홈구장인 터프무어에서는 쉽게 패배를 하지 않는 팀으로 알려져 있고, 평균 실점만 보더라도 홈에서는 1.08골로 원정에서의 1.54골보다 훨씬 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고, 이 번리가 레스터를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최근에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홈에서는 2승 1패로 상대 전적 면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레스터 사이드를 조금 배제를 하고 싶은 이유는 레스터가 최근에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많습니다. 핵심 플레이메이커 제임스 매디슨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했는데, 이 매디슨 선수가 회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번리전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또한 핵심 윙어라고 볼 수 있는 하비 반스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주전 중앙 수비수 에반스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번리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주축 선수들의 줄 부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레스터시티입니다. 더욱이 지금 유로파리그 병행 여파로 체력적인 문제까지 겹친 레스터시티인데, 이 주축 선수들이 줄 부상을 당하면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레스터시티입니다. 반대로 번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트넘전에서 대패를 하긴 했는데, 이 토트넘이 전술적인 상성에서 우위를 점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번리가 맨체스터 시티나 토트넘 같은 팀을 만나면 고전을 하는데, 의외로 레스터 같은 팀을 만나면 쉽게 지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전술적인 특징으로는 이 제이미 바디라는 레스터시티의 에이스 공격수가 있는데, 이 제이미 바디 선수는 수비 뒷공간이 나왔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인데, 이 번리가 기본적으로 수비를 탄탄히 하고 역습, 특히 롱볼을 때려서 최전방에 키가 큰 공격수들의 제공권을 활용해서 수비 뒷공간이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실점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이미 바디 선수를 앞세운 역습 한 방이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 뒷공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제이미 바디 선수의 위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플레이메이커인 제임스 매디슨까지 또다시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면 이 지공 상황에서 번리의 빡빡한 수비 블록을 뚫어내는 데에는 애를 먹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리의 플러스 1 핸디승을 추천을 드리고,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크리스 우드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제공권을 활용한 세컨볼 따먹기 공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레스터 시티가 세트피스 실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번리가 중앙 수비수인 벤미와 타코우스키를 앞세운 제공권, 특히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뚝배기 한 방이 굉장히 좋은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전 수비수 에반스까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뜩이나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레스터가 번리가 자랑하는 이 코너킥, 뚝배기 한 방에 세트피스 한 방에도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리의 플러스 1 핸디승을 추천을 드리겠고, 다만 레스터시티가 원정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승점 공동 1위를 달릴 정도로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일반 번리의 승보다는 그래도 핸디캡 접근이 조금은 안정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프로토 번호 138번부터 140번에 들어온 번리와 레스터의 경기는 번리의 플러스 1 핸디승과 2.5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프로토 번호 141번부터 143번에 들어온 셰필드와 아스톤 빌라의 경기는 셰필드의 패배 그리고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가 최근에 또다시 무득점 행진이 이어지면서 최하위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EPL 4연패 수렁에 빠진 셰필드인데, 셰필드가 크리스 와일더 감독 체제에서 3백 수비를 항상 들고 나오는데 이 핵심 중앙 수비수라고 볼 수 있는 바샴이 부상으로 아웃이 돼 있고, 미드필더 베르게까지 장기 부상 중에 있기 때문에 수비와 중원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셰필드입니다. 반대로 빌라 역시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그릴리시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오른쪽 풀백인 매튜 캐시까지 부상으로 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력 약화가 예상이 됐지만, 직전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이 그릴리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승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빌라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고,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에이스 그릴리시의 부상 여파 속에서도 지난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승리를 거둔 빌라이기 때문에 이 자신감이 충만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릴리시가 빠져 있다고는 하나 임대로 데려온 로스 바클리가 어느 정도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셰필드전에서 그릴리시의 공백이 물론 느껴지겠지만, 한 골차 신승을 거두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스쿼드를 갖춘 것이 아스톤 빌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3백 수비의 핵심인 바샴이 빠져 있기 때문에 셰필드가 자랑하는 3백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트피스 공격이 EPL 최상위권입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10골이나 넣고 있는데, 반대로 셰필드 같은 경우가 세트피스 실점이 11골이나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빌라에게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가 홈보다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원정에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13경기에서 무려 무실점 경기가 8차례나 되기 때문에 셰필드가 프리미어리그 최소 득점 빈공팀이라는 점에서 원정에서 극강의 수비력을 보여주는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왓킨스 같은 빠른 공격 자원을 앞세운 역습 한 방으로 셰필드를 한 골차 정도로는 무너뜨릴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는 셰필드의 패배와 2.5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셰필드 특유의 빈공과 아스톤 빌라의 에이스 그릴리시가 빠졌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골이 그렇게까지 많이 터질 경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5 언더 오버는 언더 쪽이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로토 번호 203번부터 205번까지 들어온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크리스탈의 일반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윌프리드 자아를 필두로 해서 많은 선수들이 부상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팰리스이고,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다니엘 제임스와 에딘손 카바니가 부상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공격 활용 면에서 맨유에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버거워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측면 자원인 제프리 슐럽이 부상 이후에 2달 만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이 슐럽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빠른 스피드를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자아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2달 만에 경기를 뛰는 것이라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올라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전 중앙 미드필더인 맥카터까지 부상으로 빠져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 공수에서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팰리스이고,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폴 포그바 정도를 제외하면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이 없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윌프리드 자아를 포함한 부상자가 많은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이 로이 호지슨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추구하는 팀이 팰리스인데, 의외로 역습 수비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 역습 상황에서 무려 실점이 5골이나 되는데, 반대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역습 상황에서 무려 5골이나 넣고 있고 역습에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다시 팰리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맨유가 직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역습 기동력이 100%는 아닐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맨유가 이상하게 홈구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면 약해지는데,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원정에서는 맨유가 항상 이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이라는 점에서 EPL 원정 무패를 달리고 있는 맨유가 또다시 원정 극강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맨유의 공격수 다니엘 제임스와 에딘손 카바니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력면에서 팰리스를 압도할 여지가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이 언더 오버를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것이, 해당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오버 느낌이 조금은 나지만 최근에 맨유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첼시전에서는 빡빡한 중원 싸움이 이어지면서 핵심 자원들의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팰리스전에는 의외로 역습 기동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2.5 언더 오버 접근보다는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일반 승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보여지는 매치업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프로토버너 239번과 241번으로 들어온 풀럼과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풀럼의 플러스 1 핸디슨과 2.5 언더 접근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럼이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5경기 2승 3무 상승세를 탔습니다. 직전 크리스탈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풀럼인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는 홈에서 좀 더 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풀럼입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는 풀럼이고, 지난 토트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 풀럼이기 때문에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역시 최근에 흐름이 안 좋다가 그래도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직전 번리와의 홈 경기에서는 4대0 완승을 거둔 토트넘이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풀럼을 상대로 승점 3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번리전에서 베일과 케인, 손흥민이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KBS 트리오가 또다시 풀럼을 상대로 막강한 화력을 과시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이 빠른 자원들이 포진한 팀들을 상대로는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번리전과 이번 풀럼전의 느낌이 다른 것이, 팀의 전체적인 기동력이나 평균 연령면에서 풀럼이 훨씬 더 젊고 빠른 팀이라는 점에서 토트넘이 의외로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토트넘의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경우에는 3선에 포진한 수비형 미드필더 호이비에르가 수비적으로 굉장한 공헌을 하는 팀인데, 최근에 호이비에르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면 시즌 초중반에 보여줬던 그러한 민첩성이나 몸놀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체력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럼이 루크먼, 까발레이로, 로프터스 치크,
양쪽 풀백에 로빈슨, 테테, 그리고 미드필더진의 앙귀사 같은 빠르고 다부진 선수들이 대거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호이비에르 선수 혼자서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이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풀럼에게 1대1로 덜미가 잡혔던 토트넘인데 그 경기에서도 풀럼이 자랑하는 빠른 역습 패턴에 고전을 했고,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경기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의외로 풀럼을 상대로도 또다시 고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최근에 풀럼이 최전방 공격 쪽에서 리그 앙 보르도에서 데리고 온 조시 마자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역시 빠르게 프리미어리그 템포에 적응을 하면서 최전방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전 번리와의 홈경기에서 4대0 대승을 거둔 토트넘이라고 할지라도 의외로 풀럼 원정에서는 또다시 고전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럼의 플러스 1 핸디승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2.5 언더 오버를 접근했을 때는 2.5 언더가 조금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프로토번호 242번부터 244번까지 들어온 웨스트브롬과 에버튼의 경기인데, 웨스트브롬의 패배와 로또픽 추천으로 웨스트브로의 플러스 1 핸디승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혀 다른 양상의 두 결과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살롱 코멘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샘, 샘 엘러다이스 감독 체제에서 웨스트브롬이 롱볼 축구를 구사를 하는데, 이 상대인 에버튼이 프리미어리그 제공권 1등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롱볼 축구, 웨스트브롬의 롱볼 축구가 먹힐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에서 에버튼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해 보이지만, 에버튼이 중앙수비수 예리미나 선수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서 제공권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공격은 강한 에버튼인데, 반대로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많은 것도 에버튼입니다. 예리 미나 선수가 세트피스 공격과 수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에버튼의 중앙 수비수이기 때문에 예리 미나가 빠질 경우에는 세트피스 수비가 가뜩이나 약한 에버튼이 웨스브로의 우당탕탕 세트피스 한 방에 덜미가 잡힐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래도 에버튼 사이드가 조금은 유력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에버튼의 플레이메이커인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복귀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웨스트브롬이 빅샘, 샘 엘러다이스 감독 체제에서 선수비 후 역습, 특히 엉덩이를 뒤로 빼고 수비에 치중하는 팀인데, 그렇게 수비 블록을 빡빡하게 구축할 경우에는 이 하메스 로드리게스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들어올 수 있다면 충분히 지공 상황에서도 에버튼이 웨스트브롬의 빡빡한 수비 블록을 뚫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정과 홈을 비교해 봤을 때 에버튼이 올 시즌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웨스브로 원정에서도 꾸역꾸역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에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이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 끈적한 특유의 늪축구를 보여주면서 세트피스 우당탕탕 한 방을 앞세워서 의외로 승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는 웨스브로이기 때문에 에버튼을 상대로도 특유의 늪축구를 발휘를 하면서 의외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픽을 구성을 하실 경우에는 에버튼이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복귀한다는 가정 하에 한 골차 꾸역승 승리를 거두는 결과를 가져가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웨스트브롬이 의외로 강팀과의 경기에서는 확실하게 수비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세트피스 우당탕탕 한 방을 앞세워서 승점을 챙기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에버튼이 제공권 1등 팀이기는 하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의외로 많다는 점과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리미나가 부상으로 빠졌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웨스트브롬의 로또 세트피스 한 방을 믿어보실 경우에는 웨스트브로미치의 플러스 1 핸디승으로 로또픽을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르토 승부식 17회차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는 리버풀과 첼시의 빅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리버풀의 승리와 2.5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토 번호로는 252번부터 254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리버풀이 직전 셰필드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프리미어리그 4연패 수렁에서 벗어났습니다. 리버풀이 첼시전을 앞두고 그래도 부상자들이 조금은 돌아옵니다. 중앙수비 역할을 할 수 있는 파비뉴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더할 수 있는 리버풀이고, 공격수 조타까지 부상 복귀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의 밀러와 케이타까지 이 백업 자원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그래도 첼시전에서 스쿼드 운용에 있어서 여유가 생긴 부분이 있고, 부친상을 당했던 알리송 골키퍼까지 출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꾀할 수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여집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맨유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경기에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맨유전에서 빡빡한 중원 싸움이 펼쳐졌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모가 컸던 첼시이기 때문에 리버풀전에서도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수비수 티아고 실바가 부상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첼시 역시 수비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4연패 흐름을 끊어낸 리버풀인데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서도 그래도 파비뉴와 조타의 복귀로 공수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리버풀입니다. 최근에 부친상을 당했던 알리송 골키퍼가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 밀더와 케이타까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도 첼시전에 스쿼드 운영면에서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 리버풀이고, 최근에 첼시가 투엘 감독 체제에서 수비 조직력을 한껏 끌어올리면서 수비력이 굉장히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공격력인데 이 티모 베르너 선수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 퓰리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 이후에 컨디션이 굉장히 저하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약스에서 야심차게 영입한 지에의 선수 역시 프리미어리그 템포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최근에 수비력은 좋은데 공격력이 올리비에 지루 선수의 꾸역골에 의존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맨유전에서 첼시가 체력적으로 소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리버풀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투엘 감독 체제에서 미드필더 조르지뉴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 이 조르지뉴 선수가 빌드업에는 강점이 있는데 압박에는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맨유전에서는 조르지뉴 선수가 아니라 투엘 감독이 캉테 선수를 선발로 썼는데 이 캉테 선수가 체력적으로 소모가 컸기 때문에 이번 리버풀전에서는 또다시 조르지뉴가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르지뉴가 리버풀의 최전방 트리오, 마누라 트리오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이 조르지뉴뿐만 아니라 수비진에 티아고 실바 선수가 아니라 또다시 리디거 선수가 들어온다면 리디거 선수 역시 잔실수가 많은 수비수라는 점에서 마누라 트리오의 전방 압박을 견뎌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첼시의 골키퍼 맨디 선수 역시 선방 능력은 좋은 골키퍼이지만 기본적으로 발밑이 좋지 못한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누라 트리오가 강건하게 전방 압박을 수행할 경우에는 실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의 전방 압박으로 유발이 되는 실책 한 방으로 의외로 허무하게 경기가 갈릴 수도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첼시의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올라왔다는 점에서 2.5 언더 오버 접근을 할 경우에는 2.5 언더 쪽이 유력할 것 같고, 양 팀의 최근 득점력을 고려했을 때도 2.5 오버보다는 2.5 언더 접근이 괜찮아 보이는 매치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번 매치는 리버풀의 승리와 2.5 언더 투트랙 접근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포르토 승부식 17회차에 들어온 프리미어리그 6경기 현미경 분석과 최종 픽 공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포르토 같은 경우에는 투폴 복식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일반 승무패뿐만 아니라 2.5 언더 그리고 핸디캡까지 적절하게 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나만의 픽에 마음에 드는 픽만 쏙쏙 골라가셔서 조합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주중에 승무패 9회차에 들어온 K리그 살로만 뉴스와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